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섬, 한때 미국과 일본을 까마득하게 뛰어넘은 부국이었던 나라가 있습니다. 18세기 말 유럽 항해자들이 이 섬을 발견하면서 알려지게 된 이 미지의 섬나라의 이름은 나우루입니다. 1980년대 1인당 GDP가 무려 7만 달러에 육박하던 초전성기를 보내고 급격한 몰락을 겪게 된 한 나라의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나우루는 1798년 유럽인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원주민들이 평화롭게 지내는 오세아니아의 여느 섬과 다를 바 없는 곳이었죠. 하지만 19세기 후반 독일 상인들이 본격적으로 섬에 진출하면서 경제적 지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독일 제국이 공식적으로 섬을 통제하게 되면서 원주민들은 자치권을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전쟁과 질병이 연이어 덮쳤고 사회적인 재생산 능력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1914년까지 이어진 독일의 지배는 섬 주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땅 밑에 숨어있던 하얀 광물이 세상에 알려지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899년 영국 기업이 섬 전역에 걸쳐 막대한 양의 인광석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호주군은 별다른 저항 없이 이 섬을 점령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는 공동으로 섬을 관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위임 통치라는 이름 아래 세 나라는 인광석을 본격적으로 채굴하기 시작했죠.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일본군이 섬을 점령하면서 주민들은 또다시 비극을 겪었습니다. 강제 노역과 타지로의 이주가 단행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미군에 의해 해방된 섬 주민들은 다시 호주의 관할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1951년 제한적이나마 지방자치기구가 설립되면서 주민들은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기회를 얻었습니다. 호주 정부는 주민 전체를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려는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점령기의 강제 이주 기억이 생생했던 주민들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독립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68년 마침내 연연방과의 협상 끝에 나우루는 독립국가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독립 이후 나우루는 자원 개발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했습니다. 섬 전체가 오랜 세월 축적된 새의 배설물이 굳어져 형성된 독특한 지형이었습니다. 그 아래 층층이 쌓인 인광석은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죠. 1970년 나우루 정부는 호주단 뉴질랜드라 영국으로부터 채굴권을 완전히 인수했습니다. 이로써 자원 개발의 수익이 외부로 흘러나가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출로 벌어들인 막대한 외환은 국가 재정의 중심축이 되었고 토지 소유자들은 로열티를 받으며 부를 축적했습니다. 1980년대 들어 나우루의 1인당 국민소득은 미국과 일본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울릉도보다 면적이 작은 이 작은 섬나라가 당시 아일랜드나 룩셈부르크와 견줄 만한 소득을 기록한 것입니다. 고소득 국가라는 분류가 붙었고 세계는 이 섬의 기적 같은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당시의 인구가 7,000명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에 자원 수익이 비교적 고르게 분배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불만은 낮았고 국민 대부분이 전례 없는 풍요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와 복지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했고 국민들은 경제적 부담에서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해외로 쇼핑 여행을 떠나는 일이 일상이 되었고 고가의 소비재를 구입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과시적 소비는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라 나우루인의 생활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 풍요의 이면에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인광석 채굴과 각종 서비스 산업의 핵심 인력은 대부분 외국 자본가와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심지어 정부 부처의 공무원조차 외국인이 담당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세금은 면제되었고 주거, 피, 교육, 의료는 모두 무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나우루 국민들은 일할 필요도, 집안일을 할 필요도, 자녀를 직접 교육할 필요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노동과 일상적 가사활동에서 멀어진 시간이 길어질수록 전통적 기술과 지식은 사라져갔습니다. 세탁이나 요리 같은 기본적인 가사 능력은 고령층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수되지 않았습니다. 농업과 어휘배 기술 역시 세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들어 인광석 매장량이 빠르게 줄어들자
정부는 뒤늦게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항만건설 같은 대체 산업을 육성하며 국민들에게 일자리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참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책은 유명무실하게 끝났습니다. 무분별한 채굴의 결과 국토의 약 80%가 황량한 암석지대로 변했습니다. 상업적 규모의 농업은 불가능해졌고 소규모 텃밭과 가정 단위 축산만 겨우 남았습니다. 나우루 정부는 채굴 기업들에게 추가 보상금을 요구하며 재정 확보에 나섰습니다. 동시에 해외 휴양지에 부동산을 매입하고 임대 사업을 통해 외화를 벌려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소비 규모는 여전히 컸고 노동 기피 현상은 계속되면서 재정 악화는 가속화되었습니다. 광산 개발로 국토 대부분이 파괴되면서 경작 가능한 땅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식량은 전적으로 수입 가공식품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채굴량을 줄이고 배상을 요구하며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소비 수준과 국민들의 무관심은 모든 정책의 효과를 제한했습니다. 국가 운영 과정에서는 부패와 전문성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정부 예산이 제대로 된 감독 없이 유용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타당성 검토도 없이 무분별한 투자가 이루어졌고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일도 반복되었습니다. 회계나 감사를 담당할 전문 인력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구가 너무 적어 자체적으로 전문가 집단을 양성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외부의 사기 세력까지 유입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인광석 수입이 급감하자 나우루는 해외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을 시작했습니다. 외국 범죄 조직을 상대로 국적을 판매하는 불법 거래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조세 회피와 비밀금융을 기반으로 한 은행업을 전개하며 한동안 태평양의 부유국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 불안정한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2001년 이후 국제사회는 불법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나우루를 주목했습니다. 국제 제재가 가해지면서 나우루 은행의 기능은 사실상 정지되었습니다. 예금 인출이 막히고 장부상으로는 자산이 남아 있어도 국민들은 실제로 돈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경제적 공영 속에서 나우루 사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국가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자 나우루는 호주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주는 재정 지원의 조건으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등지에서 온 보트피플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우루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난민 수용 시설이 섬 곳곳에 늘어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난민의 수가 원주민 인구를 초과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일자리와 서비스는 부족했고 관리 체계는 부실했습니다. 긴장은 점점 고조되었고 난민과 원주민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외부 감시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대응했고 언론과 국제기구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투명성은 사라졌고 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외부에서는 알기 어려워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 1인당 GDP는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업률도 점진적으로 낮아졌고 세수 역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상의 개선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력 공급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정전은 일상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교통 인프라는 낙후되어 있었고 도로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식수 공급 체계는 취약했고 깨끗한 물을 구하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교육 환경 역시 열악해 학교 시설은 낡았고 교사 수는 부족했습니다. 예전의 번영은 이제 먼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때 태평양의 보석이라 불렸던 이 작은 섬은 이제 회복이 어려운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자원의 축복이 어떻게 저주로 변할 수 있는지 나우루는 생생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노동과 자립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회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이 섬은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단기적 부의 유혹에 빠져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외면한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전문성과 투명성 없이 국가를 운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우루의 역사는 증언합니다. 외부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위기 상황에서 자생력을 잃게 된다는 교훈도 남겼습니다. 환경 파괴의 결과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 생존 기반 자체를 위협한다는 사실도 명확해졌습니다. 나우루의 이야기는 먼 나라의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현대사회 전체에 던지는 경고입니다.
자원 수출에 의존하는 다른 국가들, 급격한 부의 증가를 경험하는 사회들 모두에게 유효한 메시지입니다. 지속 가능성, 교육 자립, 투명성이라는 가치가 왜 중요한지 나우루는 반면 교사로서 가르쳐 줍니다. 작은 섬나라의 흥망성쇠에는 인류 전체가 직면한 과제를 상징적으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나우루는 여전히 회복의 길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 모두가 답을 찾아가야 할 과제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